오늘은 미국 주식하면서 이 용어들을 알아두면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풀백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미국 주식 하시면서 이렇게 영어로 된 기사를 아무래도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단어를 꽤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 하면서 이렇게 단어 하나의 뉘앙스 차이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기사에서 풀백은 일시적인 하락, 살짝 조정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쓰이는데 한국 기사에서는 급락, 폭락으로 나옵니다. 딱 이 기사를 보시기에도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 하면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도 정리해 드릴 겸 제가 정말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도 싹 정리해 왔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관련해서는 특정 용어들이 반복해서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쓰이는 용어들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미국 주식 하시는 김에 계속 보게 될 단어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활용도 높은 실제로 제가 진짜로 투자할 때 참고하는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 7개 골라왔는데 CNBC 가장 강력 추천드리고요. 대부분 무료고 속보 위주, 뉴스 위주, 필요한 정보 찾기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마켓워치라는 사이트, 야후 파이낸스 이쪽 3개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베런즈, 파이낸셜 타임즈도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나 자료들을 볼 때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구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1, 2, 3번만 보셔도 충분한데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전체 기사를 다 보지 않으셔도 어차피 제가 여기 써놨지만 헤드라인, 기사 제목에 핵심 정보나 그 기사에 담긴 논조나 어조가 녹아있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잘 파악해도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목님 저는 영어로 된 기사 어차피 다 못 봅니다. 영어 기초가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 기사 제목만 이해해보는 걸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조정, 하락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장,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단어 하나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풀백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헤드라인에 딱 보였다. 그러면 실제로 고점에서 한 5에서 7% 정도 쉽게 말해서 비교적 얕은 폭의 하락일 때 주로 풀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코렉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비교적 큰 하락이죠. 이 정도면 비교적 큰 하락을 의미하고요. 베어마켓이 만약에 기사에 딱 써있다. 그러면 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소위 약세장에 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헤드라인에 쓰인 용어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어떻구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풀백은 살짝 조정 왔을 때, 코렉션은 약간 좀 더 빠졌을 때, 그리고 베어마켓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은 고점에서 20% 이상 빠졌구나, 시장 전체가 빠져버렸구나, 소위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셔도 빠르게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이 찾아왔을 때 단골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조정의 매수,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하락이나 조정의 줍줍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기사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바이 더 딥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 안 눌러봐도 이 기사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조정에 매수하라는 거구나, 기회구나, 이런 걸 이제 의도를 파악하고 눌러볼 수 있습니다. 안 눌러봐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버리징 다운은 물타기, 소위 평단가를 낮춘다 이런 표현으로 뭔가 추가 매수하는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거고, 여기 리버설 써 있는데 이거는 반전, 뭔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반전했다, 혹은 하락하던 게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나스닥 리버설 써 있는데 이 기사 보면 뭔가 좀 변곡점인가? 바뀌는 신호인가? 한번 눌러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수요일 날에 시장에 반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한번 눌러볼 수도 있고요. 뭔가 뭐 변화가 생겼나?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3번 리버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꼭 눌러봅니다. 왜냐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근거를 한번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승장에서 이런 기사 나오면 이제 뭔가 하락을 경고하는 기사인가? 혹은 하락장에서 이런 기사가 보이면 되게 반갑죠. 이제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나? 이러면서 유의 깊게 이 단어가 나오면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편이라서 박스권이라는 말을 크게 쓰지는 않아요. 증시 자체가. 오히려 한국은 뭐 박스권에 있다, 코스피도 박스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미국도 그런 단어가 있긴 합니다. 옆으로 긴다. 특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소위 노잼주라고 하는데 이제 옆으로 계속 기면서 횡보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이드웨이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 보시면은 빵스탁이 옆으로 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요즘에 빵 주식들이 횡보하는구만 이렇게 기사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박스권을 위로 뚫고 올라갔다. 시원한 거죠. 막힌 뭔가 혈이 뚫리듯이 여기 보시면은 3개의 주식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다. 지금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봐라 이런 기사인데 어떤 주식이 횡보하다가 박스 뚫고 올라가지? 뭐지? 하면서 눌러보게 되고, 반대로 이제 이건 조금 안 좋은 건데 박스권 하던 주식이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 이건 좀 슬픈 얘기죠. 횡보하다가 이제 박스를 뚫고 내려갔다. 뭔가 안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제 뭔가 이 주식은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기사를 눌러봅니다. 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매 1, 4, 7, 10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한 45일 정도 시작되는데요. 제 책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쭉쭉쭉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때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이 오르기도 하고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주식들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기업 실적 발표 날 때마다 다 기사 눌러보고 분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헤드라인으로 제 관심 있는 종목들 기사 떴을 때 딱딱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사 보시면은 어닝 비트,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 이 단어가 좋은 게 그냥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월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잘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어닝 비트가 좋습니다. 예상보다 잘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단어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예상치를 넘어섰다, 월가에서 예상을 넘어섰다는 뜻이니까 이제 주가가 웬만하면 상승하는 확률이 높고요. 이런 기사가 떴을 땐 딱 안 눌러봐도 이번에 상당히 잘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닝 미스, 놓쳤다 이게 되는 건데, 이제 예상보다도 못했다는 거니까 사실 좀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여기 보시면 미스 써 있는데 실적 예상보다도 못했다 이러면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단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보통 잘 나왔을 때,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팝, 업, 라이즈, 하이어, 랠리 이런 단어들 보시면 이제 안 눌러봐도 여기 테슬라 주가가 팝, 튀어 오른다는 거죠. 완전히 급등하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기분 좋게 많이 오르는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표현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셜미디어 기업의 스냅챗이라고 있는데, 스냅이라는 기업이 이제 가라앉았다. 25% 거의 폭락 수준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기사만 봐도 이제 스냅이라는 주식이 지금 폭락 중이구나를 헤드라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들 눈에 익혀두면 확실히 시간 절약도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실전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실적도 중요한데 또 주가라는 게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여기 가이던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항상 미국 기업은 가이던스라는 걸 주는데요. 예상치입니다. 다음 실적은 어떨 것 같아, 혹은 올해 내년까지 실적은 어떨 것 같아 라면서 가이던스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도 향후 전망치를 낮추면 주가가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전 투자할 때는.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왔는데 향후 전망치가 좋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리둥절한 거죠. 아니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급등한다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그리고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안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지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되면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스트롱 가이던스, 전망치를 강하게 내놓으면은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잘 나왔어도 전망치를 낮춘다면은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적은 이미 다 나온 숫자고 가이던스를 훨씬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처음에 가장 답답했던 게 이 용어였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용어가 많아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도 뭔가 답답한 거예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롱 가이던스, 처음에는 이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려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전망치를 아주 강하게 내놨다 이런 뜻인데, 번역기 돌리면 강력한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주식과는 상관이 없죠. 제 아무리 구글 번역기가 똑똑해도 이런 주식시장에 특화된 용어들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 차이도 있고, 또 풀백, 앞에 설명드린 조정, 일시적 조정도 구글 번역기에서는 후퇴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혀 이 주식에서의 의미 파악과는 좀 다르게 동떨어지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침 제가 미국 주식 처음 하던 시절에는 없었던 미국 주식 용어들을 싹 정리해준 미국 주식 용어 설명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용어들 모두 더 자세히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전처럼 색인 인덱스라고 하죠. 이게 있어가지고 기사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 보시듯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뒤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저처럼 용어 때문에 좀 답답했다, 기사 보면서도 막막했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쭉 봤는데 상황별로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정말 잘 정리돼 있어서 야, 이 책이 이제 나오다니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저도 좀 수월하게 이렇게 일일이 구글 번역기 안 돌려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전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도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 하긴 해야겠고 어차피 쭉 할 건데 영어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막막하다,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일단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오늘 설명드린 이런 필수 용어부터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실제로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